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많이 보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건설사가 어렵다. 내년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인데 참 많이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비 급증, 내년엔 자금 경색, 건설 경기 한파 계속. 이미 시작됐고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정비사업처는 시공사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시공비에 대해서 시공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걸 과연 이 돈을 받고 우리가 시공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시행사는 이게 과연 분양이 잘 될까? 그리고 은행 이자를 다 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22년도부터 23년, 24년 이렇게 건설 경기가 좋을 리가 없죠. 만약에 국가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건설 경기를 살릴 이유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과거처럼 수많은 건설사가 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가 건설사가 부도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전을 보면은 건설사가 무너지게 그냥 뒀던 정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권의 선택이에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건설사가 무너지는데 정부가 도와진다? 워크아웃을 넘어서 뭔가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혜택을 준다? 과연 어떤 여론이 형성될까요? 가뜩이나 토건 세력이란 얘기가 있는데 쉽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건설사가 망하든 말든 거의 상관하지 않았던 정권도 있었고 사실 그 정권 때 건설사를 망하게 뒀다는 이유로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질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그걸 실행하기는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마 지금 시점에서 건설사들이 도산이 된다면 내수 경기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아도 크게 핑계를 댈 게 없죠. 예전 그 정권에서는 핑계를 댈 게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지금보다는 좋았습니다. 제 말은 내수 경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연 그게 될까? 그리고 정부가 이미 그런 내수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대비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어필을 했거든요. 대통령님이 얘기했고 기재부 장관님도 얘기했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 있죠. 물론 야당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거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어떻게 읽기가 쉽냐면은 이게 시공사가 되게 안 좋잖아요. 건설 경기가 한파면은 시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공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시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이 서울에는 정비사업처가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단지가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번에 한남 2구역을 봐도 알 수가 있지만 사업성이 정말 좋거나 사업성이 약간 어설프더라도 그 현장에, 그 입지에 그 건설사의 이름이 찍히면 그 자체로 돈이 되는 랜드마크 입지에는 시공사가 욕심을 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가면은 대형 간판에다가 광고를 넣잖아요. 그 광고비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그 광고판에 광고를 넣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더 크다는 통계 자료나 리서치가 있기 때문인데 한남 뉴타운은 거기에 자이가 찍힐지 아니면 아이파크가 찍힐지 레미안이 찍힐지 트리마제가 찍힐지 뭐가 찍힐지에 따라서 그 건설사의 서울에서 갖고 있는 입지가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낼 거예요. 이런 곳들은 시공사를 구할 수가 있지만 사업성이 애매한 곳들은 시공사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속도 자체가 내려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는 약간 명함이 나뉘긴 하는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그 투자 상품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건 이미 진행이 됐죠. 이미 진행이 됐고 이럴 때 저렴하게 잡아놔서 나중에 이런 게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은 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지금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일반 영상에서 제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더 심해요. 재건축은 그나마 전세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나오는데 재개발은 거의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라는 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재개발의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재개발의 어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몇몇 지역은 프리미엄이 몇 억 붙다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전 정말 이 정도로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시공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에 사업 진척도 어려워요. 플러스 알파로 사업 진척을 할 때 일반 분양이 안 되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게 가뜩이나 이자가 높고 대출이 어렵고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서 시공사 선정 이후에 추가 분담금, 추가 건축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분양까지 안 된다면 조합원당 내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설픈 사업지는 뭔 뜻이냐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분양권, 그러니까 입주권, 이 조합원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더더욱 올라가기에 시공사 선정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서 프리미엄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를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국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외부의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도 섞여 있고 규제도 섞여 있고 수요를 얼마나 살려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특성상 정치랑 뗄래야 절대 뗄 수 없고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만 하는 시점이에요. 자, 예전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는 거는 재개발의 프리미엄은 인근의 신축을 기점으로 해서 찾아가거든요. 다 그렇게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게 완공이 되면 신축이니까 저기가 몇 년 차인데 얼마니까 여긴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까지 사도 괜찮아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상받는 금액이나 아니면 이 감정가액을 다 계산을 해서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신축이 힘을 못 쓰는 것 플러스 그거 이상으로 빠졌거든요. 사업이 느리게 가거나 잘 못 가요. 그리고 시공사가 잘 안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기를 벗어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집이 부족하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내수 경기가 어렵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규제를 다 풀어서 시공사가 충분히 돈을 벌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살려준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가 이제 전면에 나설 거예요. 근데 시공사를 풀어준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시공사가 흑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가격이 내려간 재개발은 가격을 만약에 내려간 가격으로 산 다음에 쭉 가져가다가 이런 시공사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뭔 뜻이냐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높게 분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다가 결국 희생된 단지라고 전 평가하고 있어요. 둔촌주공은 뭐 평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나중에 살기 좋다고 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뒤로 미루다가 정말 악재가 겹쳐서 한국 정비 사업에서 재수 없는 거 때려 맞을 수 있는 거 다 때려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이걸 때려 맞은 데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야. 게다가 거긴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재개발 중에서 지금 가격이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나중에 실거주를 하고 싶어서 샀는데 쭉 가다가 건설 경기가 살아나서 시공사가 원하는 만큼 분양을 되는데 집이 부족해서 분양은 잘 되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면 추가 분담감이 확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은근히 일반 분양분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이자가 좀 들어갔더라도 물론 지금 이자가 무시는 절대 못하겠지만 일반 분양을 충분히 비싸게 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사업성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 현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번 상승장에 예전에 곽강을 받지 못하다가 굉장히 곽강을 많이 받은 것이 있어요. 경희궁 자이도 대표적인 사례고요. 마레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젤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주목을 많이 못 받다가 상대적으로 여러분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한남 뉴타운 이런데 한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를 했고 사업이 가기 어렵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프리미엄이 정말 한남 뉴타운은 기준으로 봤을 때 무지막지하게 붙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와장창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만약에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그때도 건설 경기가 무척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관심이 꺼졌었는데 물론 다른 것도 봐야 돼요.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주택 공급을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할지까지 두루두루 봐야 되고 3기 신도시까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비 사업처를 봤을 때 어쨌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사의 위기가 오면 정비사업도 어려워집니다. 다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봤을 때 지금 일반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기가 막히게 되면은 시공사가 그렇게 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 분양이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고
비록 지금 현장이 어렵고 본인들의 자금이 경색됐다 하더라도 분양 가격을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총합을 해봤을 때 앞으로 주택 공급은 점점 더 침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공급을 보고 기대했던 것들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중에 쭉 지나가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일단 주택이 만약에 부족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구축이 올라요. 이미 지어진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신축도 있겠지만 새로운 게 안 지어지니까 구축이 올라요. 그런데 그 전 증상이 있어요. 전 증상이 뭐냐면 일단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미분양 늘어나겠구나. 미분양 앞으로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 정비사업처 있죠. 특히 재개발. 여기 프리미엄이 대폭 빠지겠구나. 물론 입지가 너무 좋으면 덜 빠집니다. 근데 안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쭉 빠져요. 그리고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시공사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을 때 정비사업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공급이 끊기죠.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 전월세 그리고 일반 매매 시장에 봤을 때 구축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구축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약간 위로 올라가고 싶은 새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면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 왜 살아나냐면 구축이 올라가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실수요자가 들어오면서 새 집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신축이 부족하면 신축이 오르고 그리고 정비사업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여러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에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침체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미분양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시공사들 중에서 못 버티는 곳이 나오진 않는지까지 도합을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실수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요거를 앞으로 추격을 해서 내가 지금 정비사업처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분양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타이밍에 참고를 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떴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 무조건 나빠는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만약에 주택의 수급이 완전히 맞아서 공급이 충분히 돼서 구축이고 뭐고 집이 남아 돌아서 더 이상 공급이 필요 없다는 그게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검단 신도시도 꾸역꾸역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 많은 공급을 하지만 대구도 마찬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그러니까 시공사 건설 경기가 한파가 됐고 바닥을 치면은 이 다음에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싸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과거에도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일반 집값이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연동이 돼 있다는 걸 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비사업도 여기 말려 들어가 있고 시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시공사가 망하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축 아파트 가격 그리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그 가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분양을 했을 때 이 분양 가격 왜냐면 지금 분양가가 이제 싸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 분양가 비싸게 못 나와요. 아니면 못 나올 뿐만 아니라 할인 분양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시공사가 힘들어지고 건설 경기가 이렇게 경색이 되면은 국가가 내수 경기 때문에 뭔가 나서잖아요. 그럼 그걸 도합해 봤을 때 얘네가 살아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렴해져 있는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건설 경기도 같이 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